몇 가지 한계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길이 팽창에 대해서 이 9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은 자기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날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나타나는 자기현상은 상대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기현상의 다른 형태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퍼셀의 연구가 선도적입니다. 자기현상의 상대론적인 해석을 두고 길이 수축의 실험적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길이 팽창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논의의 그 목적은 자기현상의 상대론적인 해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했다거나 전체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길이 수축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길이 팽창으로 설명하는 것이 몇 가지 면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팽창으로 설명하더라도 추가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려두는 바입니다. 먼저 퍼셀의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한도선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압 밀도의 증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원형 전류의 밀도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퍼셀의 해석으로서는 이러한 그 퍼셀의 해석보다 길이 팽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몇 가지 그 장점을 지니는데, 그 첫 번째가 무한도선의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 밀도의 증가의 원인과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원형 전류의 밀도 증가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퍼셀이 자기현상을 어떻게 상대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 내에서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는데, 자, 음전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V0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전하 Q가 다시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양전하의 프레임에서 보니까 양전하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음전하와 테스트 전하가 같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반드시 속도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현상을 테스트 전하 프레임에서 관측을 한다면 양전하가 왼쪽으로 V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고, 음전하는 오른쪽으로 V0 프라임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양전하의 전하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전하 밀도가 증가된다는 것이 퍼셀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양전하가 이렇게 촘촘하게 배열이 되면은 도선 전체가 양전하를 띠게 되고, 그렇다면은 테스트 전하가 이렇게 반발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퍼셀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다시 양전하의 프레임에서 살펴보면은 양전하의 전하 밀도는 람다 제로가 되고 음전하는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처음 상황입니다. 지금 양전하의 프레임에서 보니까 양전하의 속도는 0이고 음전하의 속도는 V0, 테스트 전하의 속도는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타와 감마는 오른쪽 아랫부분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테스트 전하 프레임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테스트 전하 프레임에서 보면은 그 양전하는 람다 제로에서 감마가 붙죠. 감마 람다 제로가 되는데, 이것은 그 양전하에 대해서 왼쪽으로 V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하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음전하는 요 계산에 의해서 마이너스 감마의 1 마이너스 베타 베타 제로 람다 제로 요런 그 전하 밀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테스트 전하는 오른쪽 아래와 같은 이런 F의 힘을 받아서
청력을 작용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퍼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대 속도 V로 이동하는 양전하는 전하 밀도가 람다 제로에서 람다로 이제 변하고 있다. 그래서 감마 값에 따라서 양전하의 전하 밀도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람다 제로는 양전하가 정지하고 있을 때 가지는 전하 밀도이고 왼쪽에 그 람다는 상대적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양전하가 나타내는 전하 밀도입니다. 물론 여기 감마는 로렌츠 인차입니다. 자, 이러한 그 퍼셀의 해석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무한도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현상을 무한도선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유한도선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뭐 한쪽에는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유한도선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면 도선의 전하가 교대로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러한 도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유한도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퍼셀의 논리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한도선의 문제점을 보면은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일반 도선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무한도선인데 현실적으로 무한도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만일 길이 수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하량이 증가되려고 하면 반드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여야 합니다. 그죠?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길이 수축 이론을 통해서 전하 밀도가 이와 같이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뭐 상대적으로 정지했을 때 감마 값이 1일 때 물체의 길이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이고 만일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면 1번, 2번, 3번 중에서 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첫 번째 거는 달리는 물체만 수축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간과 함께 수축한 것이고 세 번째는 아예 그 한쪽 공간이 소멸된 것이죠. 감마 값이 2면은 빛의 속도 0.866배 86.6%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공간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달리는 물체의 길이만 수축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선은 아래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전하에 이렇게 가로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 옳다고 가정하면 절대로 전하 밀도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력이 증가하더라도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면 절대로 전하 밀도의 증가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두 번째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양전하가 이렇게 몰리는 경우지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여분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음전하가 달리다가 또는 테스트 전하가 달리다가 도선의 전하가 부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테스트 전하가 지나갈 때 반드시 청력 구간과 인력 구간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전하가 이와 같은 곡선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공간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간이 소멸되면 전선이 뭐 한쪽에 이렇게 잘려 나가는 것처럼 될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도선의 문제와 전하 밀도의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우주 공간이 있고 어떤 우주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달린다고 치면 우주 공간은 가만히 있고 달리는 우주선이 이렇게 길이 변화를 겪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흑백 공간 있죠. 자, 흑백 공간이 달린 것이고 푸른색의 우주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은 흑백 공간이지 여분의 푸른색 공간이 아닙니다. 그죠? 푸른색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옳은 거죠. 자, 그래서 유한도선에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그리고 전하 밀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길이 수축 이론이 아니라 길이 팽창 이론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길이 팽창 이론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사실, 여기 5가지 사실, 가로도플러 효과, 광속 불변의 원리, 비식의 로렌츠 변환, 시공간 대칭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고 나머지 그 K 캘큘러스는 앞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몇 가지 증명을 통해서 제가 길이 팽창이 옳음을 보여드렸고, 자, 여기 그 푸른색으로 된 것은 실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실험적으로도 길이 팽창을 지지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GPS 실험값과 길이 수축 이론의 이론치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실험적인 사실과도 매칭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감마의 값이 1일 때와 감마의 값이 2일 때 길이 팽창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이와 같이 입자의 부피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감마가 2일 때 2배로 팽창한다면 전하 밀도도 당연히 2배로 팽창하겠죠. 그래서 이 아래 식과 같이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네모상자와 전하 밀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중간에는 정지하고 있을 때 감마 값이 1일 때이고 왼쪽은 길이 수축 이론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길이 팽창 이론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 아래쪽에 글씨를 보면은 자, 제한된 공간에 대해서 전해량이 이렇게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이것은 그 이론값과 실험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정상도선이고 아래쪽은 길이 수축 이론으로 해석한 것인데, 자, 이렇게 길이 수축 이론으로 전하 밀도의 증가를 이야기하려면은 반드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길이 팽창 이론으로 설명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길이 팽창 이론으로 설명하면 무한도선을 가정하지 않고 유한도선에서 전하 밀도 증가량이 깨끗하게 설명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 길이 팽창으로 인해서 전하량 자체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원형 도선에서 길이 수축 이론과 길이 팽창 이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직선 도선과는 달리 무한 도선을 가정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리 모양의 그 원형 도선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전하가 달릴 때 전하량이 수축되기 때문에 도선의 전하량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면 자, 이 원형에서 빠르게 달릴 때 전하량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자, 길이 수축 이론으로서는 전류가 흐를 때 전하량 증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 자체가 이렇게 수축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전하량이 증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길이 수축 이론으로서 전하 밀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이와 같이 전하량이 갑자기 많아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하가 갑자기 많아졌다, 이러한 그 실험적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하량 보존의 법칙과도 위배되고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음전하가 원의 내부로 들어와서 전하 밀도가 증가됐다, 이렇게 뭐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 어떠한 경우에도 전하가 이렇게 도선 밖에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실험적 보고는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길이 팽창을 도입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으로 설명하면은 원형 도선에서 음전하가 이렇게 빠르게 회전할 때 이와 같이 팽창하게 됨으로써 무한 도선을 생각하지 않고 또 원형 도선에서도 전하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길이 수축 이론이 아니라 길이 팽창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직선 도선에서도 그렇고 원형 도선에서도 그렇고 전하 밀도의 증가를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자기 현상의 상대론적 해석에 있어서는 길이 수축 이론이 아니라 길이 팽창 이론이 오히려 더 잘 맞고 잘 일치되고 잘 호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주소가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서 의견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